안녕하세요. 책 친구 애령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책은요. 흥분하지 않고 우아하게 리드하는 말센스라는 책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대화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제 생각으로는 우리는 말보다도 글로써 나를 표현하는 시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개인 톡방도 있고 단체 톡방도 우리가 활용을 하면서 말로 하는 것보다도 글로써 나의 생각과 뭐 어떤 공지사항, 정보들을 주고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마주 보면서 대화를 한다든지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그렇게 그 오프라인에서 얘기하는 걸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며칠 전에 제 동생이 전화가 걸려왔어요. "언니 말센스란 책이 있어?" 언니 그거 못 봤는데." 그래? 말센스란 책 나도 한번 봐야겠다." 싶어서 도서관에 부랴부랴 갔죠. 그래서 이 말센스란 책을 빌려오게 되었습니다. 말센스는요. 저자가 셀레스트 헤들러라는 분인데요. 이분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99 년부터 NPR과 PRI 등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국에서 20년 가까이 뉴스 진행 및 다양한 프로그램의 호스트를 맡았다고 해요. 그리고 CNN이나 BBC 등 다수의 방송에 출연하면서 미국 최고의 방송인인 가운데 한 명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그녀가 테드에서 진행한 대화법 관련 영상은 전 세계적으로 1,3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집필한 책은 2017년 NPR 최고의 책으로 선정되었고요. 2017년에는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실버 노틸러스 상을 수상하기도 했답니다. 그녀는 현재 미국 조지아주의 공영방송국에서 데일리 뉴스 프로그램을 맡아 진행하고 있고 책을 쓴 작가이자 강연자이자 대화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작가를 처음 뵀고요. 이 책을 보고 나서 테드를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우리가 흥분되지 않고 우아하게 리드할 수 있는 그런 말 센스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한 건데요. 여기서는 센스 있는 말로 마음의 문을 여는 16가지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방법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센스 있는 말로 마음을 문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니깐요. 사람은 말로 통하기보다도 마음으로 통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말 재주가 아니라 말 센스를 향상시켜서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서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말 센스라는 것은 적세적소에 필요한 말을 또 필요한 만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직접 바라보고 또 들어주면서 상대의 진심 어린 얘기를 듣고 또 우리가 배려를 하고 또 그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 책을 보면서 새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 말센스 1 들어가겠습니다. 말센스 1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구를 참아낸다. 이 얘기는요.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상대방 이야기를 듣고는 있지만 그 상대방 이야기에 나의 이야기를 접목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 보면 나한테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대한테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상대방 이야기를 경청해야 되는데 그런 경청하는 시간이 되지 못한다고 해요. 그리고 대화를 잘한다는 것은 우리가 비언어적인 그런 공감력을 잘 발휘해야 된다고 해요. 예를 들면 우리의 숨소리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손짓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 침묵까지도 이런 비언어적 그 공감력에 해당된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말센스 2, 선생님이 되려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이 얘기는 얼른 들어도 우리가 직감을 할 수 있죠. 뭔가 가르치려고 하고 뭔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묻지 않는 것조차도 설명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은 상대에게 충고를 하거나 조언을 함으로써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통제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상대방으로부터 관심을 받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인정병의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상대방의 그런 고민이나 힘든 이야기를 듣고 있는 와중에도 그 이야기를 빌미를 삼아서 나의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가르치려고 했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시간을 빌어서 저도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하는 데 있어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적어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적 능력과 교육 수준은 우리를 고정관념으로부터 보호해주지 못한다. 솔직하고 정중한 대화의 목표는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다. 정신과 의사 스카피 박사는 자기 자신을 옆에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화 상대가 마음을 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점점 더 경계를 풀면서 자기 마음의 심연을 상대에게 기꺼이 털어놓으려고 할 것입니다. 20여 년 동안 저널리스트 생활을 하면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글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말센스 3, 질문을 통해 관심과 사랑을 표현한다.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면서 주구장창 듣고만 있다는 것은 상대가 볼 때 어쩌면 이 사람 내 얘기를 안 듣고 있나? 무관심한가? 할 수가 있어요. 상대방 얘기를 들으면서 그 말에 역으로 질문을 한다는 게 상대방 말을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대변해 준다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당신이 싫어하는 사랑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칭찬을 해야 되고 또 조언을 구하기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호기심을 표출할 수 있게 하고요. 상대방을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질문 꼭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말센스 4, 대충 하는 것을 잘난 척 하지 마라. 이 얘기는 저도 또 동감을 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할 때 정확하지 않은 그런 정보 그리고 대충한 정보를 꼭 정확한 양 아니면 뭐 전문가인 양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말을 하지 않는 이보다 못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정말 부끄러운 일은 모르는 것을 아는 척 하는 거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진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솔직한 고백을 통해서 신뢰를 얻고 정직하다는 인상을 줄 수가 있다. 두 번째는요, 자신 역시도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거나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이 상대에게 훨씬 신뢰감을 주는 것이고요. 사실 진정한 그 대화의 목적은 좋은 사람이 되고 그리고 또 성장하고 배우고 그 상황을 개선시키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저는 잘 몰라요 하고 얘기하는 것부터 배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기 지식의 한계에 대해서 더 솔직하게 얘기해주고 또 내 의견에 그만큼 더 무게를 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고 해요. 정말 내가 진정으로 모를 때는 모른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고요. 그렇다면 그 상대방에 있어서 어쩌면 더 유대감을 강화시켜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솔직하게 모른다고 하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고 성장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려고 한다면 배워야 할 무언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다음 다섯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5. 말센스 5.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듣는다. 이 말은 정말 우리가 꼭 새겨야 되는 말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듣기라는 것은 수동적인 듣기와 능동적인 듣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수동적인 듣기라는 것은 그냥 그 말에 응답만 하는 것이고요. 능동적인 듣기는 그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마음을 여는 것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그리고 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이라든지 어조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손짓까지도 잘 살펴야지만 우리가 그 마음으로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 말을 경청할 때는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 하고 느끼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의 얘기를 들어줌으로써 그들이 말하는 것을 좋아하게까지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한 사람의 존재를 인식하고 마음으로 듣는 그런 연습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말센스 6. 상대가 보내는 신호에 안테나를 세운다. 이 말은요. 우리가 누군가하고 대화를 나눌 때 보면 상대가 하품을 한다든지 뭐 연필을 굴린다든지 뭐 딴청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말을 중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내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 얘기만 듣는 것이 아니고 상대의 표정까지도 읽어서 이 말을 계속 진행해야 될든지 아니면 여기서 끊어서 다른 얘기로 전환해야 되는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말센스 7. 잡초밭에 들어가 배회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화에서 잡초밭이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내용을 시시콜콜 떠들어대는 것이라고 해요. 잡초밭에 빠지게 되면 대화는 중심을 잃고 부질없는 이야기들만 난무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지 말고 상대가 그 잡초밭에서 나올 수 있게끔 해주고요. 어쩌면 상대는 그 잡초밭을 태워버리고 싶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8번까지 하겠습니다. 머릿속의 생각은 그대로 흘려보낸다. 이 이야기는요, 저는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상대방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생각을 흘려보내라는 것 같거든요. 제가 한번 이 이야기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하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생각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다. 나라면 이랬을 텐데, 그땐 이랬어야 하는데, 왜 그런 생각을 고집할까? 따위의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그것은 결국 상대방의 말에 내 이야기를 끼워넣고 싶은 충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맨 처음 얘기한 말센스 1에 보면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구를 참아야 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하지 않나 봅니다. 그 본능을 흘려보내라 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본능을 떨쳐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인인 경우에는 평균 자기의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110번 정도 된대요. 저는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정도로 보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 13분마다 한 번씩 스마트폰을 본다는 거예요. 따라서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스마트폰을 확인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할 때는 스마트폰을 꺼놓으면서 대화를 하는 건 어떨까요? 쉽지 않겠지만 노력한다면 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작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꺼놓은 상태에서 대화를 하게 되면요. 훨씬 더 진지한 대화, 훨씬 더 경청할 수 있고 마음속을 활짝 열어 젖힐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의 관점에 내재된 경이로움을 향해서 당신 자체를 열어 젖혀 보세요. 그것은 아마 충분히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저도 사실 요즘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은 것을 경험을 하기도 해요.
유튜브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것을 검색하기도 합니다.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오프라인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얘기하는 일이 두려워졌는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것이 다 연습이거든요. 누구와 대화하는 연습이 자꾸 줄어들면서 그 대화하는 자체가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참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버드 대학에서 그 연구한 결과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행복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이 대화할 때 어떻게 말 센스를 잘 간직해서 아름다운 대화의 장을 열 수 있는지 연습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8가지에 대해서 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센스, 센스 있는 말을 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필요하겠죠?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